금진근 기자는 이 한겨레의 실험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근데 이게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네. 제가 넷플릭스가 한국에 들어올 때 잘 안 될 거다라는 기대를 이정환 사장이 그때 국장 때 시켰어요. 이게 조회수가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 그래서 소비자가 그렇습니다. 불매운동하면 기업은 망하죠. 근데 언론은 소비자가 외면을 한 지 오랜데 양면 다른 면에 있는 기업이 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안 봐도 신문은 계속 뽑아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동남아로 막 팔려나가고 막 그렇죠. 이런 상황인 건데 보지도 않는 신문을. 맞습니다. 그런데 이 또 하나 좀 주목되는 실험이 한겨레가 지금 맞습니다. 유료 후원을 모집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좀 어떤 좀 계획부터 일단 말씀해 주실까요? 네, 한겨레에서 이제 후원 회원제를 지난 17일에 도입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한겨레 대표는 이제 포털에 공짜 뉴스가 선정적으로 유통되는 세상에서 좋은 저널리즘을 바랄 수는 없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이 좋은 기사를 선보일 테니 우리들을 후원해 달라라고 네. 밝힌 거고요. 후원 모델은 사실 독자분들한테 어색하진 않은 것 같아요. 뉴스타파나 오마이뉴스나 고발뉴스, 프레시안 등에서 이미 후원 모델을 선보인 바 그렇죠. 있었죠. 그리고 뉴스타파는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이기도 하고, 근데 한겨레는 일간지인데도 이제 일간지를 유지하면서 이런 좀 전환을 추구한다는 거, 또 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한겨레는 좀 3단계 후원 회원제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후원 회원제를 도입하고, 두 번째는 이걸 통해서 이용자를 분석하고 좀 디지털 서비스에 특화된 걸 강화를 하고, 마지막 3단계는 역시 콘텐츠 유료화. 돈 내고 보는 구독과 결합하는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한겨레 목표를 이제 관련된 논문 연구를 통해서 보면 월 1만 원 내는 회원 5만 명이 1차 목표고 네. 월 10만 명 회원, 그러니까 한 달에 10억 원이 들어오는 구조죠. 이 한 달에 10만 명이 후원하는 만 원씩 내는 이게 최종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광고 매출보다 후원 구독이 더 커지도록 하겠다. 이런 비전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근데 이게 사실 1만 명 모으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어렵죠. 네. 오마이뉴스 같은 경우에도 그 10만인 클럽이라고 해서 10만 명이 목표였는데 그리고 1만 언저리까지 올라갔다가 1만이 안 됐죠. 네, 떨어지는 모습을 이제 보이기도 했었는데 이 언론사 중에는 뉴스타파가 거의 유일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뉴스타파는 이제 지금 정확히 숫자는 안 떠오르는데 상당히 많고 네네. 이제 재정 자체가 후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는 뉴스타파를 말씀 주신 김에 뉴스타파와 한겨레가 뭐가 다른지를 좀 한겨레 스스로 더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뭐가 다른가요? 실제로도 한겨레 내부에서도 이 후원 모델 도입할 때 좀 이견이나 좀 아닌 것 같다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일단은 뉴스타파는 탐사보도 매체잖아요. 네. 그리고 뉴스타파가 내건 거는 우리는 일간지가 쓰는 기사를 안 써. 탐사보도만 해. 우리는 이제 단타로 쓰는 기사도 안 쓰고 출입처 기사도 안 써. 우리가 전념하고 싶은 기사만 써서 이제 고퀄리티 상품을 선보이겠다. 네. 심지어 이제 포털에서 한번 그 뉴스타파를 제휴를 심사를 한 적이 있는데 뉴스타파가 1등 했거든요. 그 해 심사에서. 근데 탈락된 적이 있어요. 이유가 한 달 송고 기사 수 기사 수가 적으니까. 네, 충족을 못 시켰어요. 한 달에 50개인가를 했어야 되는데 네. 쉬워요. 다른 언론사한테는 50개 쓰는 게 뉴스타파는 50개를 굳이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기존의 언론사들이 기사를 쏟아내는 데 초점을 뒀다면 뉴스타파는 양보다는 질에 초점을 맞춘 언론사고 이제 돈을 내고 본다는 거는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니까 돈을 내고 본다는 거겠죠. 근데 한겨레는 일간지잖아요. 그렇죠. 출입처 중심이고 남들이 쓰는 걸 다 쓰고 있어요. 물론 한겨레만의 고유의 정체성이나 색깔이나 기자의 능력은 있겠지만 사실 독자가 보기에는 오늘 법무부나 검찰이나 쏟아지는 기사들이 혹은 국회에 쏟아지는 기사들이 한겨레나 경향이나 조선이나 다른 언론사나 비슷한 언론 기사잖아요. 비슷하죠. 이 비슷한 사실을 발굴을 해서 이제 쓰는데 이 다만 어떤 관점으로 맞습니다. 쓸 건지가 짐작이 되고 뭐 그 정도로 이제 한겨레 경향을 구분할 수 있는 정도. 맞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뭐 새로운 네. 정보를 알거나 이제 혹은 완전히 이제 좀 새로운 관점이거나 좀 그런 것들은 사실 찾기가 좀 힘들죠. 네, 그래서 포털에 대체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그러니까 돈을 내는 거는 전문가들 말씀은 돈을 내려면 대체할 수 없는 게 있어야 돈을 내는 그렇죠. 건데 이미 포털에 대체할 수 있는 기사들 한겨레 관점을 좋아하는 독자라 하더라도 한겨레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사들이 있는 걸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텐데 굳이 한겨레를 돈 내고 봐야 하는 이유가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뉴스타파랑은 다르게 한겨레가 일간지로서 종합 기사를 쓰면서 후원을 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기존에 있는 출입처를 다 뭐 철수를 해서 그래도 다른 특화된 보도를 하겠다, 이거를 먼저 보여주었던 게 보여주는 게 순서였지 않나,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후원 실험이나 이런 게 언론이 잘 되면 상당히 의미가 있고 좋겠지만 너무 준비나 이런 거나 독자 입장에서는 차별성이 안 보이는데 시작부터 하고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지적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사실 넷플릭스도 보면은 뭐 이제 맛있는 녀석들 막 이런 거 많이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을 그렇죠. 뭐 내세웠으면은 잘 구독이 안 됐을 텐데 그 오리지널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뭐 하우스 오브 맛있는 녀석들 카드가 비하하시는 저 넷플릭스로 그거만 보거든요. 저도요. 근데 뭐 오리지널 컨텐츠들 네. 뭐 그런 것들을 보려고 넷플릭스에 가입을 했다가 맞습니다. 네, 여러 가지 컨텐츠를 보고 이거를 끊지 못하는 네. 그래서 헤어나가지 못하는 좀 그런 형태가 있었는데 사실 이 지금의 그 기사들을 보려고 굳이 뭐 후원을 한다? 좀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사실 이 KBS 수신료 얘기할 때도 뭐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런 다른 그러니까 조금 너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먼저 제공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돈을 내줘, 우리를 뭐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줘라고 하는 게 좀 순서 아닌가. 맞습니다. 뭐 물론 이제 뭐 이 후원제가 좀 보니까 뭐 잘 구상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좀 고민하고 노력한 흔적은 보이긴 하는데 근데 성공할까 여부에 대해서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의미 있는 변화인 거는 맞는데 좀 더 설득이나 준비나 이런 게 좀 내부적으로도 부족했던 것 같고 네네. 외부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게 준비가 돼 있다는 건가? 그러니까 뉴스타파처럼 우리는 달라. 혹은 우리한테 지불을 안 하더라도 우리의 가치에 대한 지불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마련됐나? 그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뭐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들이 있잖아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그게 좀 그 저널리즘적인 고민하고 맞닿는 것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뭐 이제 출입처 문제라든가 맞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겨레가 정말 우리는 새롭고 다른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진짜 뭐 국내 언론에서 볼 수 없는 컨텐츠 지금 뭐 가자지구의 상황을 뭐 직접 뭐 폭염 속으로 들어가진 않더라도 뭐 이제 가까운 곳에서 좀 이렇게 여러 좀 다양한 관점의 얘기를 전한다든지 네. 좀 이런 좀 그 우리나라에서 좀 볼 수 없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해 보면서 뭐 후원을 모집하는 거는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내부 분위기는? 사실 내부 분위기도 저희 박서영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요. 제가 좀 대신 전해드리자면 사실 물론 이제 내부 분위기라고 하면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우려의 목소리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좀 보자면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회사가 광고가 아닌 수익원을 찾는 건 높이 산다. 근데 신뢰 회복을 위해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게 먼저 아니었겠냐. 그러니까 후원보다 신뢰 회복이 먼저였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신 기자도 있고 또 다른 기자도 한겨레에 대한 독자들의 요구가 복잡하다. 근데 이 내부가 정리가 잘 안 돼 있고 한겨레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미디어인지 좀 흐려져 있는데 여기서 뭘 하겠다고 결단을 내리는 건 중요하지 않다. 차라리 독자와의 대화, 시장과 폭넓은 대화를 해서 진짜 독자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가는 게 우선이지 않겠냐. 이런 지적도 있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겨레 구성원 같은 경우에는 블라인드에 아예 글을 올렸어요. 블라인드는 그 기업의 내부 익명 게시판 같은 거죠. 제목이 후원 모델 추진 중단해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한겨레를 바라보는 대내외적인 시각은 역대 최악이다. 이 상황에서 후원해달라는 거는 가뜩이나 부정적 이미지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것이다. 지금은 후원보다 기존 독자들의 외면받은 신뢰감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다. 독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후원 모델은 그 뒤에 도입해도 늦지 않다. 뭐 이런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마 뭐 독자들한테 외면받은 이유가 뭘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아마 한겨레 기자 100이면 100 다 다른 얘기를 맞습니다. 할 거예요, 아마. 좀 그런 상황이고 또 독자를 실제로 불러놓고 얘기를 하더라도 이 독자가 다르고 저 독자가 다른데 뭐 이게 쉽게 뭐 결론을 낼 수 있겠는가 뭐 싶지만서도 그래도 이제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맞습니다. 어제 좀 논의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금지근 기자는 이 한겨레의 실험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게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네. 제가 넷플릭스가 한국에 들어올 때 잘 안 될 거다라는 기대를
이정환 사장이 그때 국장 때 시켰어요. 이게 조회수가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 그래서 썼는데 이정환 사장이 시켰다고요? 그렇게 쓰라고? 국장 때 아니요 잘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어. 제목을 세게 달았어요. 그랬군요. 잘 안 네. 될 거다 이렇게 썼는데 무엇보다 지금 성공하고 있는 넷플릭스를. 물론 이제 전망이 그만큼 이제 위험하다는 거지. 그때만 해도 전망들이 한국 사람들은 뭐 미드나 이런 거 잘 안 봐. 뭐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넷플릭스가 의외로 더 많은 투자를 하면서 네. 한국 콘텐츠를 아예 만들어 버리는 그렇죠. 그런 게 돼버려서 그래서 시장 전망 예측을 함부로 하는 게 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지만 예측은 틀리지 않았지만 넷플릭스가 잘했다라는 말을 듣고 하고 싶은데. 넷플릭스 예측 틀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틀려서 저 뭐 그런 고민이 많이 들기는 하는데 사실 이것도 뭐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광고 모델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한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나라 언론은 양면 시장이다. 처음에 듣고 되게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보통 기업은 단순해요. 소비자와 기업. 소비자가 외면하면 기업은 망하죠. 소비자가 그렇습니다. 불매운동하면 기업은 망하죠. 근데 언론은 소비자가 외면을 한 지 오랜데 양면 다른 면에 있는 기업이 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안 봐도 신문은 계속 뽑아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동남아로 막 팔려나가고 막 그렇죠. 이런 상황인 보지도 건데 않는 신문을.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는 독자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포털이 주는 돈, 기업이 주는 돈에 의지했던 게 한국의 언론인데 이렇게 가면은 모두 망한다는 건 잘 알고 있고 어떻게든 변화를 해보려는 노력은 네. 상당히 저는 높이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한겨레라는 종합일간지 정체성에서 이제 후원 모델이 이제 적절한 것이냐 이런 건 좀 회의가 들기도 하고 이 10만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뭐 이왕 출발했으니 계속적으로 좀 소통을 해 나가면서 대내외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좀 전진을 하는 기회가 있어서 다른 언론들한테도 새로운 실험이 가능하다는 걸 이제 증명해 주면 좋겠다는 기대는 좀 상당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뭐 한겨레가 사실 덩치가 워낙 커서 뉴스타파랑 좀 다른 면이 있어요. 네. 예. 그 뉴스타파는 이제 소규모로 운영되기 때문에 네. 뭐 그 정도 후원으로도 충분히 언론사를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이 있지만 네. 한겨레는 워낙 좀 크다 보니까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 그 뉴스타파나 뭐 셜록이나 할 수 없는 것들을 한겨레는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네, 그럼 뭐 잘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금준경 기자랑 이 재미없는 포맷으로 네, 관심이 있을까 싶은 얘기를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없으면 이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와.